예. 네, 정근기 홍익대 교수, 네. 정현정 배재대 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어제 국감 마지막 날 두 명의 여성이 화제가 됐습니다. 한 명은 이제 사과했고 한 명은 당당했는데 관련 주제부터 잠깐 보실까요? 네, 고개 숙인 총재, 허리 세운 열사. 바로 김성주 대한적십자사 총재 그리고 배우 김부선 씨 얘기인데요. 특히 뭐 앞서 영상으로도 리포트에도 나왔습니다만은 김성주 총재 같은 경우는 국감에 계속 불출석하면서 뭐 여야를 막론하고 비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국 이제 그 사과를 하게 됐는데 이른바 이 국감 뺑소니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 앞서 들어보긴 했습니다. 잠깐 다시 한번 들어보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를 무시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우리 국회의원님 여러분들께 정말 사과 죄송하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부족한 기업인으로 지금까지 살다가 짧은 하나의 생각이었지만은 이번에 제가 이 북경의 그 악태 지역 총재 회의가 4년에 단 한 번 열리는 회의였기 때문에 아까 저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그 대북 교류의 지금 경직성으로 인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거기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해야 된다는 그 안타까움하면서 제가 상당히 제 불찰로 제가 판단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이렇게 큰 정말 어떤 많은 그 심려와 불편을 끼쳐드린 데 대해서 우리 국민들 여러분께 또 우리 의원님들께 깊이 사과하고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꼭 제가 약속드립니다. 네, 여러 차례 뭐 사과하는 모습을 이제 보셨는데 뭐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허리를 완전히 숙이고 네. 정말 90도로 인사를. 국민들한테 또 의원들은 사과를 한 모습인데 저렇게 사과할 바에는 왜 처음에 판단을 잘못했나 말이죠. 네. 그래서 뭐 회피성 출국이다, 도피성 출국이다 해가지고 국정감사처럼 국민의 대표가 부르는 자리처럼 중요한 자리가 없잖아요. 네. 그 가까운 중국 출장이라고 하는데 잠깐 나왔다가 또 들어갈 수도 있는 문제인데 저렇게 그 사과할 바에 왜 처음에 잘못 판단했는지 그게 문제였고 사과는 진정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네. 본인이 봉사를 많이 한 분이기 때문에요. 일도 앞으로 잘이라고 기대를 좀 해봅니다. 네. 정 교수님. 저는 사실은 다시 한번 국민들께 김성주 총재가 과연 적십자자 총재로서 마땅한 인물인가 이것을 판단하는데 상당한 부정적인 결과를 전달해줬다. 그러니까 특히 지금 나와서 대체로 여러 가지 실수를 하신 것 같아요. 과거에도 저분이 정치적인 발언들을 하면서 실수가 네.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도 뭐 본인은 정치학 전공이 아니라 국제정치학 전공이다. 예. 그러니까 기관장으로서 사실을 권위를 판단하거나 또는 그 전문성을 판단하는 언행으로서는 상당히 부적절했죠. 네. 그러니까 실소를 금치 못하도록 하는 그런 나름대로 어떤 그 모습들을 보여줌으로 해서 상당한 마이너스이고 저분이 과연 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겠는가 이런 의구심이 더 들어요. 네. 그러니까 물론 저기는 인사청문회장이 아니기 때문에 인사검증을 하는 자리는 아니었지만 이런 기본적인 어떤 상식적 태도들 뭐 청문회 이 증인으로 나오는 것을 또 말하자면 네. 그 미루고 뺑소니를 치는 이런 것도 자격 문제도 있지만 와서 하는 태도도 실제로는 그 자격의 문제들을 의심토록 하는 네. 그런 상황이고요. 사실은 김성주 총재는 기업인이죠. 기업인으로서 여러 가지 뭐 화두도 있겠지만 적십자사 총재는 사실은 이 정치적인 비정치적이면서 객관적인 그런 자세들을 취해야 되는데 과거 여러 가지 행적들을 봤을 때는 실제로 그런 것들을 하기가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예. 상당히 저는 좀 썩소를 짓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정 교수님이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뭐 말씀하신 것처럼 그 현장에서 비판받은 부분이 또 있거든요. 저희가 그래픽으로 정리한 게 있거든요. 이 정치학 말씀하신 그 부분인데 영국 이 정치학을 공부했고 선대위원장을 했다는 분이 공직을 몰라서 실수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핑계다라고 최동익 새정치연합 의원이 지적을 하니까 김성주 총재가 정치학이 아니라 국제정책을 해서 국내 정치에는 잘 몰랐다라고 답변을 했거든요. 뭐 방금 정 교수님께서는 의견을 밝혀주셨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 정치학을 공부했다고 해서 네. 현실 정치를 잘 아는 것도 아니고 질문도 조금 그런 의도가 약간 있었고 우리 그 정현정 교수님은 공공정치학이고 저는 그 정치사회학이고 다 분야가 다 다릅니다. 네. 다른데 국제정치학을 했기 때문에 저런 질문이 그 답변이 나온 것 같은데 우리가 너무 꼬투리를 잡기보다는 이제 김성주 적십자 총재가 앞으로 일을 얼마나 잘할 수 있을 것인가. 근데 어제 그 정말 국민들한테 허리를 조아리고 고개를 숙이는 걸 보면은
내가 잘못했으니까 한번 열심히 해보겠다 이런 게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이 사람의 임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왈가왈부하는 게 과연 도움이 되느냐? 김성주 총재가 뭐 저는 개인적으로 전혀 모릅니다만 듣기로는 그 자수성가한 재벌 2세지만 자수성가한 기업인이고요. 그다음에 봉사도 매우 오래 했습니다. 그리고 언론 관계에서도 언론인들 해외 연수도 지원하는 그런 그 프로그램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네. 있고. 다만 성격이 굉장히 솔직담백합니다. 지난번에 그 선대위 할 때도 본인의 그 아주 그 솔직한 이런 그 토크 때문에 많은 구설수도 올랐는데 그런 점에서는 뭐 우리가 너무 저는 지역적인 문제를 가지고 물고 던지는 아니다. 예. 정공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저 질문이 나온 이유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왜 뺑소니를 쳤느냐. 기관장으로서 마땅히 나와서 예. 말하자면 그 국감 국정감사에 응해야 되는데 네. 그것을 사실은 애둘러서 야당 의원이 뭐 정치학 전공자이기도 하고 정치적 감각도 있으신 분이 왜 그러셨느냐. 저는 이렇게 애둘러서 얘기를 한 거라고 봐요. 근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국제정치학과 정치학을 애써 구분하는 이런 방식은 오히려 사과할 것을 그때 사과하면 되거든요. 제가 이러이러해서 그 채택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데 그것을 저런 방식으로 받아치는 이 김성주 대표의 기본 총재의 태도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네. 예. 적십자사 총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아까 제가 비정치적인 문제도 말씀드렸지만 세계 평화나 이른바 박애 평화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도덕적 철학적 소신이 있는 분들이 대체로 총재로 오시는데 실제로 저분의 과거의 발언들 한번 보십시오. 인도를 바라보는 인도라는 나라가 개나 돼지처럼 살고 있다라는 그런 어떤 발언들이라든지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발언들을 보면 박애 평화 또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정신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과거의 정치한 경력들을 묻게 되는 겁니다. 네. 허리 세운 투사, 남방 투사라는 이제 별명까지 붙은 배우 김부선 씨도 이제 상당히 이제 주목을 받았는데요. 우선 김부선 씨의 어제 발언 내용을 잠깐 좀 보시겠습니다. 네. 그런데 정말 여러분들 너무 바쁘신 거 알지만요. 저희들이 그냥 시민들이 각자 저는 연기자 아닙니까? 연기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말 여러분들이 한 번은 이제는 한 번 좀 40년 동안 쾌쾌 묵은 관피한데요. 여야가 어디 있고 뭐 이게 뭐 사상과 이념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그 새누리당에서는 특히 집권당에서 6월에 민생 하시겠다고 반바지 입고 한번 하셔서 싹쓸이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그 대통령께서 4대 악이라고 해서 음식을 넣으셨는데 의식주 생활입니다. 의식주입니다. 우리가 그죠? 그러니까 그 주거 생활을 5대 악으로 해서 정말 발빠르게 입법을 해주시면 정말 너무 행복할 것 같습니다. 이 김부선 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상당히 요즘 또 일부 공감을 또 얻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우리 그 생활 주변의 비리를 그 고발을 해서 아주 요즘 뜨고 있는데 열사라는 호칭까지 얻었다고. 열사는 이제 난방열사 뭐 그 투사라고 불러달라 본인이 얘기하고 있고. 뭐 국정감사에 저렇게 또 미모의 여배우가 나와서 아주 달변으로 얘기하니까 분위기가 환한데 본래 굉장히 소신이 있고 또 일부 또 정치적인 발언도 하는 이런 그 분위기로 알고 있는데 다만 제가 이제 멱살잡이 한 부분을 한번 지적을 했거든요. 공인이기 때문에 유명한 여배우 공인이기 때문에 멱살잡이는 안 좋다 그랬는데 네티즌들 중에서 김부선 여배우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많은 비판을 받았는데 어쨌든 그 우리 생활 주변의 비리를 저렇게 고발해 준 건 참 우리가 고맙게 생각해야 되고 난방비뿐만 아니고요. 아파트에서는 뭐 장기 수선 충당금 이런 것도 굉장히 그 모호한 돈인데 이런 것도 이왕 그 본인이 공부를 좀 했으니까요. 계속 좀 파악해서 고발을 많이 해주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민생 얘기하고 생활 정치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저는 김부선 씨가 사실은 생활 정치의 표상이 되어버린 것이죠. 우리가 생활 속에서 이 관리사무소라고 하는 그 공간이 상당히 폐쇄적이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정보를 요구하는데도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 그러면서 주민들이 손해를 보도록 하는 이런 일들이 왕왕 일어나는데 사실 이것이 바로 생활 정치고 민생인 것이에요. 그것을 사실 풀 수 있는 어떤 입법 과제가 이번에 도출이 됐었어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김부선 씨의 행동은 굉장히 용감하고 또 행동하는 시민의 표상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상당히 좋은 교훈이었고 그러니까 저 국감장에서 저렇게 뻣뻣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관장은 굽실거리고 국민의 대표, 국민의 어떤 표상으로서 나타난 증인은 상당히 꼿꼿하게 앉아있는 그런 알겠습니다. 어떤 모습들이죠. 근데 김부선 씨 발언 중에 하나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모든 아파트가 저렇다는 식으로 이제 나타날 수 있는 우려가 좀 있거든요. 네. 모든 아파트가 그렇지는 않고 네. 뭐 아파트 관리소를 교도소에 비유했는데 그것도 좀 지나친 발언이고요. 본인도 난방비 한 번이니까 두 번 안 냈다고 그래요. 이런 것도 조금 자기들 반성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이제 화제 돌려서요. 다음 주제 한번 보겠습니다. 빨래 건조대 이게 흉기냐? 예. 어제 그 국감장에 이제 빨래 건조대까지 등장이 됐는데요. 이른바 저희 YTN이 단독해서 보도해드린 네. 도둑 뇌사 사건. 원주에서 지난 3월에 발생한 사건인데 새벽에 도둑이 들었는데 네. 20대 청년이 집에 와 보니까 도둑이 있어서 맞닥뜨려서 예. 제압을 하고 나서 이제 뭐 빨래 건조대로 때리고 했는데 그리고 식물인간이 됐고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아 지금 감옥에 있지요. 다음 달에 이제 재판이 이제 또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논란이 있습니다. 정당방위 논란, 과잉 방어냐 이제 논란이 있는데 관련 영상 잠깐 보시겠습니다. 네, 어제 법사위 회의장에 이렇게 빨래 건조대가 등장했습니다.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이 오른쪽 새끼손가락으로 빨래 건조대를 들어 보이면서 이게 어떻게 흉기냐라고 물었고요.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이상민 법사위원장에게도 들어보라고 지금 이렇게 직접 전해주기도 했습니다. 별로 안 무겁다는 이상민 위원장의 반응에 대한민국 법이 도대체 누구 편인지를 말하고 싶다. 이 빨래 건조대를 검찰과 법원에서 위험한 물건, 그러니까 흉기로 의율해서 실형을 선고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정당방위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은 좀 과잉 반응으로 봐야 될까요? 사실은 그 박민식 의원의 저런 과정은 좀 저는 오보가 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문제의 핵심은 우리가 지금 현재 사람들이 준용하고 있는 정당방위의 조건들이 한 8가지 정도가 된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뭐 흉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정당방위 사실은 위급한 상황에서 그 정당방위 조건을 모두 다 기억하고 따르는 건 그렇죠. 아니거든요. 네. 바로 입법 과제는 거기서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정당방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사실은 문제가 많은 조건들을 달고 있는 것이냐. 이것이 이 상황을 적용해 봤을 때 실제로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가. 이런 것들을 국회의원들이 사실은 조목조목 따지면서 법무부 장관에게 요구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건조대만 뜨는 거예요. 빨래 건조대.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도 정당방위라고 하는 것은 도둑이 실제로 그 청년을 공격할 의사가 없었고 그런 상황이 아니었는데 사실은 공격했기 때문에 이게 정당방위냐 과잉방위냐 이런 논란들이 있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주객이 전도되거나 핵심이 없는 저런 그 행위가 있었던 게 아니냐. 핵심은 거기에 있다. 정당방위 조건이 과연 적용 가능한 것이냐. 그리고 그 청년이 사실은 그런 형을 받는 것이 타당한 것이냐. 이런 것들을 사실은 조목조목 따지는 자리가 됐었어야 한다. 정 교수님은 굉장히 과잉방어 쪽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물론 그 법률 전문가들이 앞으로 이제 법적인 다툼을 정확히 해야 되겠죠. 그 뭐 변호사, 검사, 그 판사 다 다를 텐데, 우리가 법적인 문제를 따지기 앞서서는 상식에 기인을 해보면 상식적으로는 저는 이번에 그 실형을 살았다는 좀 문제가 안 가는 게, 도둑이 집 안에 들어왔을 때는 굉장히 위협을 느끼는데 누구라도 빨랫대를 들어가지고 아마 방어를 했을 겁니다. 네. 우리 정인정 교수님 집에 도둑이 들어왔는데 한밤중에 그러면은 옆에 보이는 거는 저런 그 빨랫대가 있었다 그러면은 내리치시지 않을 것 같아요. 저라도 내리쳤을 것 같은데. 동일한 의견입니다. 예, 동일한 의견 그렇다면은 말씀드려요. 문 앞에 야구방망이 이렇게 놓고 지내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은 저는 정당 방어적인 성격이 강한 그런 그 상황일 것 같은데 네. 실형을 살았다. 이거는 역시 그 YTN에서 한 보도를 해볼 만한 그런 그 이슈였기 때문에 보도를 하지 않았나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저도 비슷한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네.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과잉 반응이나 정당 방위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 사건은 구분되어 가고 있지만 예. 실제로 급한 상황에서 사람들이 대응할 수 있는 것은 그 상황을 넘어서는 문제거든요. 네. 근데 우리 정당 방위는 법적인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허무맹랑한 내용들인 것이죠. 아니 위급한 상황에서 따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식으로 법적으로 구획돼 있기 때문에 그 청년이 이른바 지금 형을 받게 되는 이런 상황이 도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법들을 바꾸고 제대로 현실 작동 가능한 걸로 바꿔내야 되는 것이 국정감사의 어떤 목표였다. 근데 지금 박민식 의원이 한 것은 흉기의 문제는 보여주기식이다. 아니었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아니, 것이죠. 전달을 이제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이 저렇게 네. 이제 단순히 그 무기 문제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저렇게 예. 물건을 갖고 나오는 건데 우리가 그 효과적인 전달 방법에서 뭐 저는 좋은 방법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네. 드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자, 국감을 좀 정리해봤습니다. 네. 정군기 홍익대 교수, 정현정 배재대 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